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쪽집게와 함께하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쪽집게라고 따라하지 마. 쪽집게가 되고 싶은 거야? 예? 이미 반쯤은 쪽집게 아닙니까? 반쯤은? 네, 반쯤은 쪽집게 아닙니까? 좀 더 지켜보겠어. 아, 네. 인정을 안 하네요. 이 정도의 결과치면 인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뭐 이 타임 스케줄 상으로는 얼마 기간이 안 멀었어요 됐다. 아직. 아직 멀었다. 그럼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쪽집게한테 인정받도록. 네,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죠. 네. 아 오늘 뭐 시장이 그지 같았습니다. 좋진 않네요. 그지 같았어. 오늘 뭐 아유 그지 같았어 진짜. 게다가 중국 관련주들 진짜 너무 많이 빠지더라. 2차 전지 쪽도 테슬라 때문에 안 좋았는데 거기에 네. 또 이제 중국하고 또 외교적인 분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분쟁은 뭐 없었지 사실상. 이 거친 언사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완전 화장품 이제 또 겁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드 뭐 카지노가 큰일 났고요. 화장품 아주 올라가나 했더니 아주 박살났고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기 그 단체 관광객 들어올 줄 알고 그러니까 조금 저 항공주를 좀 한번 좀 사볼까 했더니 그냥 말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하고 좀 이슈가 있어서 진짜 단체 관광 올 듯 했거든. 거의 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풀어줄 걸로 네. 이제 단계적으로 중국에서 뭐 이렇게 좀 액션이 있길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조금 뭐 아마 근데 또 몰라요.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미국 가기 전에 좀 보여주려고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미국한테 좀 이렇게 좀 어필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옛날 원란전 찬전이 생각납니다. 갔다 진짜. 오시고 나면은 뭐 또 중국하고 또 이렇게 좀 사부작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떤 유연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고 설마 진짜 그런 거 아니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저기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강보합 정도. 근데 이제 로봇하고 AI 뭐 관련주들이 장초반 좀 반짝하다가 없어졌어요. 장막판은 뭐 어디 갔어? 얘네 그거 많이 올랐던데 없어졌네. 이렇게 순환매를 좀 돌릴까 하다가 이제 그 세력들이 좀 이거 아닌가 하고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좀 코스닥은 좀 과하게 이틀 연속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신용이 4월 20일 기준으로 양시장 합산이 20조가 넘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신용이 과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탐욕이 또 발현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보통.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뭐 공교롭게도 한투, 뭐 키움, 뭐 몇몇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을 더 이상 이제 자본이 좀 안 돼서 돈이 다 떨어졌다. 신용을 내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거야.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좀 하락폭이. 왜냐면 뭐 이제 신용이 더 안 되면 뭐 이렇게 또 급한 분들, 포모족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한 좀 거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신용이 많았을 때가 21년도거든요. 21년도 초가 20조였고요. 21조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9월달 최고로 높았을 때 이때가 지수가 제일 높았을 때 이때가 25조였어요. 이건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이번에 20조예요 벌써.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그때는 뭐 워낙 이제 뭐 분위기가 그럼 미친 장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20조면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코스닥이요. 이 25조 할 때 코스닥이 11조였습니다. 신용이. 근데 지금 10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코스닥의 신용은 역사적 고점이에요, 거의. 이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좀 과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용 자체 뭐 금액 이런 숫자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시장에 굉장한 탐욕이 있구나. 아니면 뭐 공포가 있구나.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걸 얘기 드린다고 뭐 무슨 신용 얘기 뭐 맨날 신용 얘기만 하고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괜히 또 딴소리하지 말고 좀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 있더라고.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태도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리고 저기 각도기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야. 배터리 관련해서. 근데 못하면 악플 달리는 거지 뭐. 근데 못하면 그렇지 뭐. 못하면 뭐 악플이라기보다는 뭐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근데 뭐 또 난 내 손님들이 증인들이니까 내 고객들이 나 그래, 방패막이 해주니까. 요즘에 뭐 저 짭짤한 종목들로 수익 좀 냈으니까 뭐 방패막이 해주시겠지 뭐. 근데 이틀만 정말 많이 빠지더라. 그 짭짤했던 많이 것들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엄청 뭐. 빠지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도 빠지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2차 전지가 빠진 건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아침에도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뭐 테슬라가 이제 판매가 좀 시원치 않고 뭐 총 매출 이익률도 뭐 20%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못 넘겼어요. 못 네. 넘기면서 테슬라도 좀 이렇게 좀 펀더멘탈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거기 하나 잠깐 조정해야 될 게 판매가 시덥지 않은 건 아니에요. X하고 S는 그런데 나머지는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을 낮춰가면서 판매를 하니까 또 뭐 이익률이 좀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테슬라의 목표는 이제 많은 판매량을 통해서 부가적인 이제 기타 서비스들을 또 거기다 붙이겠다 이런 스탠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퍼가 엄청나게 높은데 뭐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부진하면 또 이렇게 많이 빠질 수도 있죠. 예. 그래도 과거보다 퍼 많이 낮아졌어. 지금 40배야. 과거에 워낙 높았으니까. 지금 40배 때입니다. 40배 때. 네, 워낙 높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려했던 게 뭐 이제 배터리 내재화 테슬라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전극 공정도 뭐 건식으로 한다. 건성이 아니고 건식입니다. 원래 습식으로 지금 전극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저기 도포해가지고 만드는 거 건식 공정으로 하면 근데 사실 뭐 코팅도 필요 없고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서 배터리 원가가 많이 절감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쉽지 않은데. 뭐 하고 있대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그 동박하고 그 이렇게 동박 위에다가 흑연 같은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거 과정일 거예요. 그 과정인데 그게 이제 축축한 흑연을 발라가지고 열풍 내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리는데 그게 또 잘 모르시는구만. 왜?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겠네. 전극 공정을 할 때 이제 믹싱이 있잖아. 믹싱은 이제 그 양극재를 때려 넣고 딱 슬러리를 해가지고 습식 용액을 집어넣어. 네. 그걸 쫙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팅 공정으로 들어가서 습식이니까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쫙 코팅을 한다고. 그럼 이제 이걸 말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 그 공정을 없애는 거야. 그게 롤러로 하면서 그 말리면서 그 굉장히 긴 그 기계에다 그 어디야 어느 회사가 하던 거잖아. P&E 솔루션. PNT가 솔루션. PNT는 롤러를 만들고 P&E 솔루션이 이걸 하는 거든. 열 처리를. P&E 솔루션? 알아. 왜 몰라. 근데 이걸 하는데 요거에서 제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없애자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생산 수율이라는 건 단위당 시간에 몇 개를 만드냐가 핵심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아예 처음부터 마른 걸로다가 붙여가 도포를 해가지고 올리면 이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그래도 모르는가? 몰라? 좀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요즘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를 좀 들어. 한지가 오래돼도 좀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겠어.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뭐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뭐 어렵지. 연구소에서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럼. 똑딱도 할 수 있는데 양산을 하는 게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국내 배터리 소재나 뭐 배터리 업체에 의존을 좀 상당 기간 해야 된다. 저기 4680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3년 전에 나왔어요. 내가 그때 그걸로도 개욕 먹었잖아. 4680 내가 업체 저기 화학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안 돼요. 막 그렇게 얘기더라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테슬라 어디 뭐 뉴스? 거기에 또 개욕 먹었어 나. 아니 뭐 불가능하지 않아. 나중에 뭐 언젠가 되겠지. 지금 많이 왔죠. 됩니다. 되겠죠. 근데 대신에 제가 그러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그 트럭 같은 데다 쓰면 된다. 왜냐면은 그 갑자기 전력을 한꺼번에 빵 쏴주면 열이 팍 나갔는데 이게 또 두꺼운 옷을 몇 겹으로 입은 거나 마찬가지다. 사르팔 뚱뚱한 배터리는. 그래서 이게 열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한꺼번에 낼 수 없고 느긋하게 출력을 내는데 밖에서 못 쓰인다. 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1700보다 단위당 출력이 안 나와.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어쨌든 걔는 일단 질러놓고 머스크는 한번 질러놓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러놓는 거야. 근데 되려면 뭐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거의 그랬습니다. 거의 FSD도 한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단계 하는데 몇 년 이상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항상 테슬라의 태도다. 네. 말처럼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 우려감을 좀 잘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 민간하고 손을 뭐 잡고 이제 뭐 차세대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뭐 20조를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 이거 저번에도 뭐 비슷한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자꾸 말만 바꿔가지고 투자 금액하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극재 국내 생산도 한 4배로 늘리고 장비도 뭐 3배 수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LFP도 25년도까지 양산하고 뭐 하여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뭐 확보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을 발표를 했고요. 뭐 중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발표했던 거랑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뭐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 중에 뭐 한농, 뭐 화성 이런 것들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은 뭐 갑자기 뭐 조금 상승하다가 막판에 무슨 마이너스 뭐 10몇 %까지 떨어지는 그런 또 변동성을 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테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제 최근에 그 미국 IRA 수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뭐 해당되는 뭐 차종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또 이 대응책을 뭐 단기적으로는 뭐 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배터리 2개사와 합작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좀 25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온하고 35kW 정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하고도 한 25kWh 정도의 JV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회사가 이제 다음 주나 뭐 그때쯤 발표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연 한 50만 대 정도 생산을 뭐 하는 캐파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현대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가는 별 볼 일이 없었고요. 오늘 뭐 현대차도 떨어지고 배터리 다 조정이라서 뒷북 성격이 좀 있다. 현대차는 좀 발빠르게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P&E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 말했다. 그거 전국 그 활성화 그 충방전 P&E 솔루션 없어졌을 텐데. 원익 P&E로 바뀌었어요. 그거 충방전 해주는 마지막 단계 원익 P&E는 헷갈렸어. 알려줄게 내가. 저기 활성화 공정 마지막에 조립 공정. 그다음에 하나 더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투자한다더니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럼요.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어디서 지금 나한테 우기고 있어. 회사 이름 좀 틀린 걸 가지고 지금. 아니 그 회사 이름 말고.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롤트롤 방식으로 하는 거 맞잖아. 롤트롤 기계는 P&E. 그래. 그 롤트롤은 거 이렇게 찌부시키는 거. 일단 뭐 그렇고요. 일단은 그리고 ASML이 1분기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67억 유로 매출을 기록을 했고 순이익은 20억 유로 가까이 기록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늘고 뭐 당연히 뭐 실적이야 ASML은 독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약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주문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47% 지금 감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더컷 맞네. 오더컷 맞아. TSMC 오더컷. 아니 왜냐면 뭐 하이닉스 같은데 지금 이제 못하잖아.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뭐 못하고. 삼성전자도 좀 줄일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것들. TSMC도 좀 줄이고 인텔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투자를 막 빵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더컷 맞구나. 다들 지금 ASML에 약간 이제 그 주문을 좀 줄였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소식이 이어지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주가야 뭐 ASML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들이야 뭐 삼성전자도 요즘 괜찮고. 근데 반면에 이제 소부장들은 사실 그 실적이
발표할 때가 됐잖아요. 좀 있으면. 근데 아우, 한미약품이 한미반도체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거의 90% 줄어들잖아요. 개판일 거야. 일본 그러면 좋을 수가 뭐 없어. 아마 뭐 다른 애들도 뭐 적자도 나온 애들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는 실적 발표할 때쯤이 아닐까. 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쯤 뭐 다시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대중 발언도 하고 대러시아 막 발언도 막 하고 지금 갑자기 미국 가기 전에 막 이 스피킹을 막 하시니까 뭐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해서는 보복 우려감이 좀 이제 막 스물스물 나오면서 오늘 석탄주들 뭐 저 GS 글로벌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오르고 중국에서는 막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 뭐 불에 탈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신강 중외교부장이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거다. 이렇게. 미국 외교장관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초치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 대사.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설마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얘기했어. 대만에 대해서 뭐 그때 뭐지? 뭐 기억이 정확히 제가 멘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전 세계적인 뭐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사령관처럼 행동을 중국이 하나?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미국의 소국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공교롭잖아. 지금 원래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미국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립 서비스 해주신 거네. 뭐 그런 게 아닐까. 개인적인 추측에서는 돌아와서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돌아와서 수습은 물밑에서 하시던지 뭐 어떻게 잘 하시겠죠. 네, 하여튼 이거 오늘 뭐 아모레가 뭐 장중에 10% 넘게 빠지고, 네네네.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아주 다 뭐 박살났죠. 했습니다. 뭐 아모레 뭐 8%, 뭐 네. LG생건 8% 뭐 네.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한 10%, GKL 뭐. 네. 그래도 항공주들은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항공주는 일본하고 많이 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영향이 뭐냐면은 중국까지 열리면 좋기는 한데 일본만 해도 어마무시하고 지금 일본의 무역 수지 중에서 관광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의 절반은 한국 사람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고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우리한테 잘해야 돼. 최대 관광국이야. 걔네 입장에서는.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나 일본이?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그만합시다. 네, 뭐 하고 왔는데 그만합시다.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아닌가? 아닌가? 그냥 중립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저는 뭐 진보 보수가 아니고요. 공익 사익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진보 보수 버린 지가 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진보나 보수나 뭐 거기서 거긴데요. 뭐 요즘. 일단 그리고 오늘 대만의 그 TSMC 역시 기계가 좀 있어요. TSMC는. 미국에 이제 400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애리조나에 2개 공장 건설하기로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1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좀 그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번에 이제 2가지 조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밀 사업 정보 열람하고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속 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좀 했는데 야 역시 애플을 등에 업고 애플이 원래 그 기밀주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을 지금 등에 업고 애플 때문이다 이게 애플 때문에 우리는 이 기밀을 지금 너네들한테 줄 수 없다. 기밀을 좀 다 애플 거 다 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그러니까 애플을 등에 업고 지금 그러는 거라 애플의 도면 다 보여드려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딴데 뭐 유출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야 이걸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레버리지가 없어 지렛대가. 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엔비디아랑도 안 하고 있고. 테슬라 칩 한답니다. 테슬라 그거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죠? 테슬라 칩. 네. 좀 뭐 화끈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좀 큰 레버리지가 있으면 이렇게 미국에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작은 회사들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자란 것부터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지 작은 거 큰 거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큰 것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작은 거 큰 거 다 해야 돼.
아니 TSMC가 그래서 성장한 거야. 부럽더라고요. TSM 실적도 좋고. 아니 70년대부터 한 건데.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0.73% 하락해서 2,544, 코스닥은 1.91% 하락해서 868. 며칠 전에 900을 넘었었다가 86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오늘 거래소에 1,900억 매도, 외국인 2,700억 매수. 이거 막판에다 매수를 했어요. 프로그래밍이겠네. 그러면. 네. 기관이 93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4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500억 매도. 기관이 600억 매도했습니다. 저도 계속 현금이 늘다가 오늘 현금이 줄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이, 네, 급락하는 종목이 있어서, 나는 오늘 저 에코프로 샀어. 그래요? 샀다가 물려버렸네. 물렸습니다. 오늘이 수익 내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에코프로? 기원합니다. 네. 뭐 물타기 하지 뭐. 일단 현대 로템이 오늘 1조 규모의 고속철도 수주 소식을 내면서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이틀 연속, 어제는 뭐 방산 관련해서 상승을 좀 했었는데, 네. 이틀 연속 올랐고요.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오늘 오랜만에 2%, 현대건설이 4%, GS건설이 2%, 대우건설이 2%해서 아마 현대건설이 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뭐 그냥 쏘쏘 작년하고 뭐 4분기하고 비슷했다, 예상치만큼 나왔다. 그래서 대형 건설업체는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좀 순환매로 올라간 게 아닌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오늘.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네. 기계 업종도 CS윈드,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게 한 3%, 2% 상승하면서 약 강보합 정도로. 네. 그 반면에 이제 하락 업종들이 비금속 광물이 한 5%,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게 한 60% 하락했고, 조선내와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을 했고요. 성신양에도 하락을 하면서 비금속 광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섬유의복 한 3%. 이거는 뭐 FNF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업종도 한 2% 하락을 했는데, 뭐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3%, 이것도 뭐 2차전지 관련이니까 그런 업종들이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다. 뭐 이거 단기로 끝날까요? 조금 더 많이 빠질까요? 일단은 이제 그 세린메이라는 이제 그런 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올해 팔아라. 이번에는 부채한도 협상도 있어서 무조건 세린메이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5월 달부터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었던 게 5월까지 얼마까지 늘려야지 이러고 있었거든. 폭락을 하니까 다시 손이 나가더라고요. 사자로. 병인가? 자동으로 나가나 보요. 이 정도 빠졌으면 괜찮지 하고 다시 손이 나가. 저는 저번에 반도체 좀 이상하게 올라갔을 때 팔았잖아요. 네. 거의 안 사고 있어요. 안 사고 있고. 그러시군요. 2차 전지는 오늘 뭐 에코프로 좀 샀다고 했는데 뭐 그냥 좀 사봤어요. 물려서 그렇지. 아니 뭐 그렇다고 뭐 타격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없어요, 타격은. 계좌가 붕괴되는 뭐 그런 상황 수준은 아니죠. 그렇게는 안 사지. 무식하게 지금 2차 전지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정받을지 모르는데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뭐 저는 매매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브로커 정신이 있는 거죠. 뭔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그걸 뭐 쥐고 막 2차 전지를 막 지금 사서 막 쟁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관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급락했으니까 반등을. 근데 좀 조정을 좀 이렇게 적당히 받으면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반도체에도 그렇고.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주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배당률은 높아졌고 그런 쪽으로 조금. 뭐예요? 나 오늘 저거 은행 ETF 샀어. 아예 내 퇴직연금에서. 그렇죠. 그거 맞죠. 네. 큰 폭으로 샀어 오늘. 비중을 많이 늘려놨어요. 네. 근데 뭐 그 퇴직연금 자체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내가 건설 ETF를 좀 늘려볼까 했는데 퓨처엠 때문에 안 늘렸어. 퓨처엠 너무. 저는 수익 실인데. 난 저번에 했는데 퓨처엠이 타이거는 33%고 코덱스는 20몇 %나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 원래 그쪽이었어. 그러니까. 퓨처엠이? 네. 포스코 케미칼인데? 빨리 빼달라고 해야겠어. 그래야 좀 온전히 건설주들을 이 싼 마이를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미 올랐잖아. 아니 그 개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개를 빼버리면 이게 가격이 왜 떨어져요? 빼면 거기서부터 거기 있을 텐데 거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올라갈 수 왜냐면 이게 나중에 건설주는 올라가는데 얘는 빠지면 이게
그렇죠. 돈돈이 돼가지고 사기가 좀 그래요. 네, 건설의 모양을 못 보여주는 거죠. 네, 철강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은 왜 뭐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네,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때문에. 뭐 네. 뭘 원래 갖고 계시던 분들이야 뭐 좋은 뭐. 네,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이 저도 좀 이루어졌고요. 네. 저는 이제 아주 싼 업종으로 이제 지금 일단 그래도 수익 뭐, 실현한 거는 그쪽으로 이제 조금 5월달은 조금 한번 쉬었다 가는 가야죠. 것도 네, 뭐 쉬었다 나쁘지 가야 될 않아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좀 비우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우리 그 윌한테 조사를 시켰는데 아직 조사시킨 걸 답을 안 주더라고요. 네. 5월달에 대해서 5월달이 이번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과열 징후가 4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넘쳐서 더 뿜을 수 있다. 마치 10대의 어떤 체력이었다면은 5월까지 가는데 내가 보니까 20대 마렵의 체력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뽑기가 힘들어. 네, 5월달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차트 우리나라 차트 월봉을 보면서 이제 봤더니 지금 이제 25월선 네. 밑에 있잖아요. 약간 그 언저리 있는데 하락하는 20월선 근처에 있을 때 5월달에 어떻게 됐냐 그 해에 봤더니 별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거래소 기준으로는 2,500선 내외를 어떻게 어떤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지를 잘 구축하면 5월달 지나서 괜찮아질 수도 있죠. 네. 나쁜 이벤트가 5월달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나쁜 이벤트가 통과하고 나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상당히 오랫동안 숨고르기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 그 부채 한도 협상까지 잘 돌파하면 의외로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대응해서 지금 막 많은 분들이 5월달, 6월달 빠질 거니까 현금 보유하면 어때요? 막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지금 비싸요. 비싸죠. 밸류에이션 되게 비싸고 한국보다 그 비쌉니다. 역사적인 그 밸류에이션 봐도 뭐 케이스 쉴러 그거 있잖아요. 쉴러 지수인가? 10년 PEG. PER. 그것도 보면은 PER. 뭐 되게 높대요. 뭐 높습니다. 30.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10년짜리 그 지표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역사적 고점이니까 이건 위험하다고 썼죠. 21년도에.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약간 미국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나와서 이머징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맞는데 있으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담보가 안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못 하겠어. 지금 그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길었네요. 네. 안녕. 잘 보내십시오. 주말 잘 보내